현재 일본에서 태권도 관련 뉴스가 나오자 일본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 논란이 안 된 것이긴 합니다만 일본에서는 계속 문제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가 8년 만에 다시 유러피언 게임 정식 종목으로 치러진다는 것입니다. 유럽올림픽위원회 IOC는 지난 18일 태권도와 함께 카누 근대 5종을 2023년 유러피언 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유러피언 게임은 유럽 대륙 국가들이 참가하는 국제 종합 대회입니다. 3회째인 2023년 대회는 폴란드 크라쿠프 마오폴스카에서 6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 개최 1년 전에 열리는 대회인 만큼 유럽 정상급 선수들의 올림픽 전초전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단시는 한국에서 거의 보도도 안 되고 한국 사람들조차 잘 모르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태권도는 가라데의 아류이다. 일본에서 매우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은 태권도는 가라데의 짝퉁 무술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연달아서 올림픽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으며 유로피안 대회에서도 정식 종목이 됐냐는 것입니다. 당시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TBS에 출연했다는 야시로 히데키 변호사는 태권도는 다름 아니고 가라데의 아류인데 이제 가라데가 오히려 태권도에 흡수될 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래 이 변호사는 평창올림픽 때도 출연해서 북한이 출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한국뿐이라는 멘트도 하고 전반적으로 혐한 인사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방송국은 이번 태권도 이슈에도 초대했으며 전반적으로 태권도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며 가라데도 유럽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짝퉁 스포츠가 진짜를 밀어내고 유럽에서 스포츠로 통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태권도가 가라데의 아류라는 이야기는 매우 오래전부터 국내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태권도를 만든 사람이 가라데를 배운 사람이고 결국 가라데의 여러 동작을 따라해서 만든 게 태권도라며 태권도의 기원이 사실상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태권도는 태견이나 오래전에 삼국시대 근방부터 존재했던 수박도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므로 삼국시대의 4세기가 기원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태권도라는 것 자체가 20세기에 나오기는 했지만 그 다양한 형태와 모양은 전통무예에서 찾을 수 있으며 태권도가 그것을 전해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일제강점시대에 한국 무예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잠시 보이지 않던 것이 다시 등장해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가라데야말로 오키나와 류큐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여 일본 오리지널도 아니라는 것이죠. 일본의 가라데는 19세기고 오키나와는 17세기라도 한국 태권도의 기원보다는 한참 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권도 가라데 기원 논란은 국내에서조차 의견 충돌로 인해 명확히 증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 무예가 비슷해 보이고 정확한 사료가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다만 한국에서는 분명 전통 무예가 있었고 이를 발전시켜 세계적인 스포츠로 키워낸 것입니다. 전세계 1억 명의 인구가 수련하고 있으며 이미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가라데보다 20년 먼저 채택된 것이죠. 그러나 일본은 이번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가라데가 태권도를 밀어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두 번째, 도쿄올림픽은 가라데 홍보 무대.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한 가라데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태권도를 푸대접하려고 일반 다목적 체육관에서 어수선하게 경기를 진행하는 반면에 가라데는 니폰 부도칸이라고 하는 일본 무도관에서 단독으로 멋지게 경기를 진행할 것으로 예정됐습니다. 이 부도칸은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도 스모 경기를 보기 위해 참관한 곳으로 일본에서 매우 의미 있는 곳입니다. 경기 진행 방식도 마치 UFC 경기와 같이 멋지고 화려하면서도 관객을 대대적으로 동원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본의 가라데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동시에 관객들이 선호하는 경기로 만들어서 다가오는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받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했던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번에 일본 당국이 노리는 것은 태권도를 아예 퇴출시키는 목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일본 스포츠 관계자들은 태권도와 유사한 격투기인 것이 가라데라고 지적하면서 태권도가 박진감 있게 게임이 진행도 안 돼서 지적을 받고 실망감을 안겨준 경우가 많다며 잘하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태권도를 올림픽에서 밀어내고 가라데가 정식 종목으로 가자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야구의 경우에도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제외가 되는 등 정식 종목에서 밀려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가라데는 일본이 종주국이니까 총 8개 메달이 걸려있는 가라데에서 금메달도 보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 계획은 철저하게 물거품이 되며 일본을 다시 한번 절망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파리올림픽의 정식 종목 좌절된 이유.
막상 파리올림픽에는 가라데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지 못했고 태권도가 정식 종목을 여전히 유지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계속 태권도가 지루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며 태권도는 재미없다며 올림픽 퇴출을 주장했는데요. 한 일본 네티즌은 흡사 댄스나 추는 것 같고 발만 사용하는 태권도가 재미없다고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올림픽 내부 관계자들은 태권도는 반드시 있어야 할 종목이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상대방을 직접 타격하는 격투기로 상당히 흥미진진해서 런던 올림픽의 경우 전석 매진이었습니다. 런던 올림픽보다도 다소 참여도가 떨어진 리우 올림픽의 경우에도 95%가량 좌석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태권도의 인기는 항상 보장되어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TV 중계를 시청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게다가 IOC 내부적으로는 일본의 생각과는 다르게 가라데가 흥행에 실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제대회에서는 가라데는 일본이 메달을 독식하고 있어 분명 흥미가 떨어지고 보편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국가의 메달이 분배되어야 하는데 가라데는 아직 일본과 동양의 스포츠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렇게 일부 국가들만 참여가 가능하고 메달을 획득 시 올림픽 퇴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쿄올림픽에서 UFC급 이상 흥미진진한 게임을 펼치더라도 일본만 메달을 따는 모습은 올림픽에서 외면을 받는다는 게 일관된 의견입니다. 반면 태권도는 골고루 메달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파리올림픽에서 심사될 때 가라데와는 상관없는 요인으로 인해 태권도에 밀려 탈락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올림픽준비위원회가 로비를 통해서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을 준비했다고 추측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20년 올림픽이 부산을 밀어내고 도쿄로 채택된 것도 일본의 로비 때문이었습니다. 2020년 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IOC 위원 측근이 검은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서가 확인된 것이죠. 이 사건은 일본의 올림픽 유치위원회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혔고 올림픽에서 입지가 좁아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로비를 통해서 가라데를 정식 종목으로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무산되었고 대신 올림픽에서 꾸준히 인기를 끌어오는 동시에 전자호구나 룰 개선 등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온 태권도는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도 정식 지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번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은 순전히 일본에서 열리기 때문에 한번 인정해 준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비슷하게 야구의 종주국이나 마찬가지인 미국은 2028년 LA 올림픽 때 야구를 다시 정식 종목으로 부활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포츠들은 보편성이 떨어져 항상 올림픽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된 다른 원인은 일본 가라데 협회 내부의 싸움으로 올림픽에 늦게 등장한 것도 원인입니다. 태권도는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시범 종목으로 선정된 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선정된 반면 일본은 협회 내부의 분열 등으로 행정이나 기타 상황이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올릴 만한 분위기가 안 되었습니다. 한국 태권도는 WTF로 조직을 일관화해서 올림픽 정식 종목 등 국제적인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한 반면에 가라데는 이권 문제나 기타 정통성 등을 들어 조직이 여러 개로 갈려 내부적으로 싸움이 그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일본 올림픽위원회는 계속해서 아류 태권도가 가라데를 밀어냈다며 대책을 세우자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2028년 LA 올림픽의 가라데 정식 종목 채택을 위해서 사력을 다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인들에게 외면받는 일본의 가라데가 과연 정식 종목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함도는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항 근처에 위치한 섬으로 1940년대 조선인 강제징용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현재 군함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2015년 유네스코 등재 당시 일본은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당시 대표는 등재를 반대한 한국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하에 강제 노역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자신들의 과오를 대놓고 인정한 것이죠. 하지만 등재가 완료되자 일본은 약속을 이행하기는커녕 역사를 더 대놓고 왜곡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일본은 지난 1일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근대산업시설 유산 관련 해석 전략 이행 현황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취한 조치를 보고했습니다.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에서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일본은 한반도 등 노동자 관련 정보 수집에 관한 부분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업유산정보센터에 일본 노동자와 한반도 등에서 온 노동자들이 똑같이 가혹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전시 중이다. 네,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의 강제 노역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일본 노동자들 역시 똑같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결국 당시의 일본 노동자들 역시 가혹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걸 강조하며 역사적 사실을 기만한 것이죠. 한국 외교부는 즉각 응수했습니다. 강제 노역자에 관한 정의 자체가 당시 일본 대표의 발언과 반대로 왜곡됐다. 또한 강제 노역에 대한 피해자 증언이나 언론 보도에 대한 가시적 전시도 없다. 산업유산정보센터에 희생자를 기념하는 조치가 전무하고 일본의 어두운 역사에 대한 부분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정말 유감스럽다. 보고서는 일본이 멋대로 자의적으로 쓴 것입니다. 일본은 국제 전문가의 감사를 받았고 국제모범 사례 자문 등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 당사국인 한국에게 검토를 받는 과정은 빠졌습니다. 일본은 유네스코의 결정적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당사국인 한국과 지속적인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유산위원회 결정과 달리 한국 정부와는 전혀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 정부에 협의하자는 제안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정부는 일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유네스코와 세계유산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일본이 산업유산정보센터에 제대로 된 내용을 싣도록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유네스코는 부정상 회원국의 약속 이행을 강제할 만한 조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역사 왜곡을 시정할 만한 마땅한 압박 수단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방법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취소해버리면 됩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6월 유네스코 측에 보낸 서한에서 등재 취소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역사적으로 세계문화유산이 취소된 적이 있을까요? 네, 딱 2번 있었습니다. 2007년 오만 아라비스크 오릭스 보호지역과 2009년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이 취소를 받은 이유는 약속 불이행 때문이 아니라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없다고 판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물론 유네스코는 계속해서 일본 측에 권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한국과 여러 차례 군함도에 관해서 논의했습니다. 2018년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도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본에게 전체 역사 해석에 있어 다양한 국제 모범 사례를 고려할 것을 강력하게 독려했다고 밝혔죠. 이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일본이 이달 초 도쿄에 문을 연 산업유산정보센터에서 강제징용 역사를 왜곡한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측의 요청에 유심히 귀를 기울이며 관련 답변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네스코 역시 상당히 부담스러운 지점에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문화유산은 가치가 없는 게 분명합니다. 따라서 일본이 대폭적인 수정을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죠. 하지만 또 취소하자니 부담스럽습니다. 취소는 자신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네스코와 세계유산위원회는 근대산업시설유산과 같은 기억유산에 대해 중요하게 논의해 왔다며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네스코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 간의 대화를 강력히 권고한다. 네, 한국과 일본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물론 대화에 응하지 않는 건 일본입니다. 한국 정부의 공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곧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산을 둘러싼 문제를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군함도 등재를 취소하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는 당초 11월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현재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보상 판결이 난 이후 수교일의 최대의 갈등 상황에 놓였죠. 올해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도
일본의 참가 거부 방침으로 무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대표적 언론 중 한 곳인 아사히 신문이 이런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내보냈습니다. 스가 총리는 전제 조건 없이 한중일 정상회의에 무조건 참석하라. 아사히 신문은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 대화에 임해 현안을 말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사설에서는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정례화된 중국, 한국과의 정상회의 참석에 스가 총리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해가 맞물려 있는 인접 3개국의 정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지역의 협력을 이야기하는 귀중한 장을 굳이 미루려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가?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한일 갈등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스가 총리의 방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사히 신문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조속히 해결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의 조건으로 붙이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또한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까지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생각구 열도를 둘러싼 중일 갈등으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연기된 적이 있지만 그 당시 현안이 있기 때문에라도 오히려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한 쪽은 일본이었다. 현재 일본 정부의 태도는 당시의 주장과 모순된다. 이어서 강력한 주장들을 계속해서 내놓습니다. 스가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마주보고 현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한국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이를 설명할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내 개최가 안 되더라도 의장국은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스가 총리는 전제 조건 없이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원전 오염수 방류 등 모든 문제를 막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